2025년 우리가 매일 쓰던 쿠팡, 롯데카드,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코드까지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2025년을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은 최악의 해킹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었던 기술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 속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출처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번 분석은 보안 전문가 그룹이죠. 티오리 프론티어 스쿼드가 발표한 아주 깊이 있는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럼 진짜로 시작해 볼까요? 저희는 그냥 이런 해킹이 있었어요 하고 사건을 나열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사건들 뒤에 숨어있는 어떤 공통된 패턴, 어떤 흐름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도대체 왜 유독 2025년에 우리가 믿었던 디지털 세상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놀랍게도 가장 큰 보안 구멍은 무슨 복잡한 최신 기술이나 코드가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의 결정, 그리고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한 실수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우선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3,370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수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역대급 유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원인을 알고 보면 정말 허탈합니다. 여기 왼쪽을 보세요. 쿠팡은 사용자를 구별하는 값으로 1, 2, 3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증가하는 숫자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커는 그냥 숫자를 하나씩만 올려가면서 모든 사용자 정보를 싹 긁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애초에 오른쪽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식별자, 그러니까 UUID 같은 걸 썼다면 너무나 쉽게 막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설계 결함이었던 거죠. 결국 이 사건은 단 하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용자 아이디라는 기술적 문제, 내부에서만 써야 할 API가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된 관리 문제, 그리고 심지어 퇴사한 직원의 접근 키를 회수하지 않은 정책 문제까지 이 모든 실패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소적으로 일어나면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어디 쿠팡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음 사례인 SK 쉴더스 사건을 한번 보시죠. 이 슬라이드의 문구처럼 이건 이상적인 설계와 지저분한 현실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먼저 허니팟이라는 용어의 공식적인 정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허니팟은 해커를 유인해서 공격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놓은 덫 같은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설령 이 덫이 해커에게 뚫리더라도 실제 피해는 단 하나도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1원칙이에요. SK 쉴더스는 처음에 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게 바로 이 허니팟에 있던 가짜 미끼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니었죠. 실제 회사 내부 자료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구용으로 만들어둔 허니팟과 실제 운영 중인 진짜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실제 피해는 절대 없어야 한다는 허니팟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그냥 무너져버린 셈입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모두에게 잊혔던 낡은 코드가 어떻게 좀비처럼 되살아나서 거대한 피해를 일으켰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롯데카드에서 터진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 그 시작은 무려 2017년에 발견됐던 아주 오래된 취약점, 바로 CVE 2017-1027이었습니다. 8년도 더 된 보안 구멍을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발생한 정말 전형적인 보안 관리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 취약점의 기술적인 핵심에는 바로 XML 디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 나온 것처럼 이건 단순히 데이터를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안에 숨겨진 명령을 실행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녀석입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걸 악용해서 조작된 데이터 파일 하나만 보내면 서버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8년 묵은 취약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서비스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레디스에서 발견된 레디쉘 취약점, 다른 이름으로는 CVE로 2025-40844라고 불리는데요. 이건 무려 13년 동안이나 코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13년이라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취약점은 기술적으로 Use After Free, 줄여서 UAF라고 부르는 종류입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컴퓨터가 메모리에 어떤 공간을 다 썼다고 생각해서 자, 이 방은 이제 비었어 라고 팻말을 붙였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그 팻말을 못 보고 빈 방에 다시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생기는 오류예요. 공격자는 바로 이 순간에 빈틈을 파고들어서 자기들의 악성 코드를 그 빈 방에 몰래 집어넣고 시스템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3년이나 묵은 버그를 수정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요. 패치 전 코드를 보면 메모리 안에 데이터 객체가 그냥 둥둥 떠다니는 상태라서 언제든 사라질 위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패치 후 코드를 보면 이 객체를 스택이라는 아주 안전한 공간에다가 단단히 고정시켜서 더 이상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정말 이 작은 코드 한 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보안 구멍을 막아낸 거죠.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사용하던 인터넷의 기본 재료들, 그 코드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바스크립트 개발 생태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npm에서 발생한 대규모 공급망 공격은 정말 놀랍게도 QX라는 한 개발자에게 날아온 피싱 이메일 단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공격자는 이 개발자의 계정을 훔쳐서 체크, 디버그처럼 일주일에 수억 번씩 다운로드되는 핵심 라이브러리들을 악성 코드로 감염시켰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수백만 개의 프로젝트가 순식간에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그야말로 대재앙이 벌어진 거죠.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샤이훌루드라는 이름의 웜까지 등장했어요. 이 웜은 개발자가 그냥 평소처럼 npm 인스톨이라는 명령어를 치는 순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는 개발자 PC에 있는 npm-rc 같은 설정 파일을 샅샅이 뒤져서 npm 토큰 같은 비밀 키를 훔쳐내죠. 마지막으로 그 훔친 키를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다른 라이브러리에 감염을 퍼뜨리면서 계속 복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연말에는 현대 웹 개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리액트와 넥스트.js, 바로 그 심장부에서 치명적인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리액트 쉘, 즉 CVE 2025C55182가 터졌습니다. 이 공격 방식은 정말 기가 막히게 교묘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1단계, 공격자가 특수하게 조작된 데이터를 서버로 보냅니다. 2단계, 서버가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프로토타입 오염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건 비유하자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설계도 자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3단계, 이렇게 설계도가 오염되고 나면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던 await 같은 평범한 명령어가 갑자기 악성 코드를 실행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서버는 해커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거죠. 2025년에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보안은 쇠사슬과 같아서 가장 약한 고리 하나만 끊어져도 전부 무너집니다. 둘째, 이건 좋은 보안 솔루션 하나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설계부터 개발 운영까지 모든 단계의 구조와 정책을 점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편리함 뒤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신뢰는 공짜가 아니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이 이런 디지털 세상의 위협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매일같이 사용하는 그 수많은 서비스들, 과연 어떤 코드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반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